경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초반부 경주 13, 14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15하고 16은 강축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과연 왕지연을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수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선수인 왕지연 강자들과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3번 정태양입니다. 김태현입니다. 컨디션도 몸 상태도 좋고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왕지연의 홈이 밀착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태현이 서두를 수 있는 정현수라든지 정현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김태현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화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과는 13기 동기생이자 친구예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화가 때려주면 김원진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박병화의 후미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정태양하고 한탁기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비파업 선수죠. 여기에 김원진도 후미 공략 나서면서 파워파인 박병화 견제에 나선다면 박병화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원진이 취임 나서는 것보다는 정태양하고 한탁기 시속감 좋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정종진, 정지현과 홈 맞춰 나갈 것이냐 팀 동점입니다. 엄정일과 홈 맞춰 나갈 것이냐, 주도록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영수를 활약해 나가면서 직전의 차처럼 짧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김영수의 선행감이 많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정종진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엄정일과 정지현 마크 중에서는 노련한 정지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정종진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16경주 과연 성낙송이 박용범, 인천, 정종교의 협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SS반에 등극한 인천, 지난 결승전에서도 힘을 쓰면서 버텨냈었던 인천이라는 점에서 정종교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종교를 활용해 후미 마크보다는 정종교를 앞에다 두고 박용범이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종교보다는 박용범과의 협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피한 왕전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현수, 정경호, 강진원 우수에서 올라온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기존 특성급 선수들 박승민과 김태현, 왕지연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정현수하고 김태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왕지연이 따르기보다는 아무래도 정경호가 첫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은 좋아요. 정경호를 앞에다 두고 왕지연의 뒤는 수도권 선배인 박승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후미에서 김태현이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경호가 힘을 씁니다. 왕지연이 몰고 가게 된다면 왕지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타이밍 잡으면 얼마 전에도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박승민과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승민이 때리고 6번이 몰고 와서 추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 전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현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금요경주 때도 본인이 풀어나가면서 우승을 착수권 진입한 경주는 없었습니다만 3차권까지는 들어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직전 경주에서는 또 김태현이 추입발까지 살려나가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노련한 만큼 놓고 본다면 타정전으로 왕전의 뒤를 분명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6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왕지연도 좀 욕심을 낼 것 같고 박승민도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는 정현수하고 정견호인데 김태현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정현수가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3일이 가능할 것 같고, 정경호의 선행을 김태현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지연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이라고 3-5는 3-2라고 3-5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번하고 1번 파업 선수들이죠. 3번하고 5번은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해보고 싶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만에 강자편 편성 받았기 때문에 이런 편성 왕지연이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승민과의 동반 입상 쪽에 김태현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쉬어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득점은 김원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 높다고 김원진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양도 시속감이 좋고 한타기도 직전 회차 운이 좋았습니다만 금요일경주 토요일경주 때 나름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둘 다 11초 때 초반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병아가 과연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의 연대가 양기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예요. 또 다른 연대라고 한다면 13기 동기생 김원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원진이 비파업 선수를 떠나서 박병하고 협공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병화가 내선 잡으면은 머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특성급도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한타키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태양이 이를 활용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뒤를 김원진이 막혀 나가고, 후미권에서는 박병화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넘어서기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한타키도 직전에 쳐보면 11초 때 초반 시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속이면 정태양이 몰고 가서 직선 추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태양도 기복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자파진 경주에서 우승 경험이 많은 정태양이 이런 편성에서 뭔가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힘을 씁니다. 이를 정태양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7번과 5번에 3번과 7번이죠.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고, 김원진이 물고 가게 된다면 3번, 5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7번하고 3번, 5번입니다. 3번, 7번하고 3번, 5번 두 차권 3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5번을 차선으로 3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병화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원진이 몰고 마크에 나갈 것 같은데, 김원진이 박병화를 상대로 친 나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화가 가게 된다면 김원진이 힘으로 버텨내는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과 7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오히려 힘을 쓸 것 같습니다.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정도는 양분해서 3번하고 2번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7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박병화가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저의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정종진의 후미를 놓고 서울 최고 선배 정채환 동반 입상 경험이 많죠. 동갑내기 친구 엄정일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시속감이 좋았었던 김영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란 점,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은 아무래도 득점 인정하고 좀 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편성도 김영수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몰고 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 10초대 후반까지 나왔었다는 점에서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의 뒷자리는 3번 정지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엄정일도 있긴 합니다만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뭐 정지환 쫓아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직선에서 취입도 나올 수 있고 서울차고 또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경제 중심운전 1번과 3번 쪽에 1번하고 3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5번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정종진이 작전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이틀 직전회차 연이틀 정종진이 김용수를 활용해 나갔었는데 두 번 모두 10초대 후반 시속을 끌어냈었어요. 그만큼 김용수의 시속감이 월등하기 때문에 정종진은 김용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시속감이 좋다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력 취입 가능한 정지환 쪽에 좀 더 우선하시는 전략 권해드리면서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종진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재민이 때리고 김용수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정종진이 자칫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좀 뭔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간답시고 힘을 썼다가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편성 김용수가 머리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김용수가 머리를 치게 된다면 정지환이 가능할 것 같고 엄정일이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정종진이 무너지게 된다면 5-3하고 5-7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너질 가능성 크진 않다. 지켜주면 1번, 5번, 넘어서면 1번과 3번인데 1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SS반 등급에 성공한 인치환, 직전회차 결승전에서도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치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팀 후배입니다. 김포팀 정종교와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치환이 정종교를 뒤에다 두기보다는 정종교를 앞에다 두고 후미는 박용범을 마크시키면서 1번을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교가 박준성, 정윤재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고 이럴 인천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만 가능하다면 이번 편성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박용범이 직선에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7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5번, 2번, 5번, 7번 두 차권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정종교가 마크보단 때려야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후미는 박용범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정종교도 박용범 인정하고 박용범의 뒤를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성낙송입니다. 요즘 들어서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 당하다 보니까 예전에 성낙송이라는 성낙송 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끌려다니면서 고전한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낙송. 이번 편성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두르게 된다면 정종교의 후미를 끊어먹거나 인천을 끌어먹어서 성낙송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낙송이 머리를 치게 된다면 인천보다는 정종교보다는 박용범이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뭔가 성낙송이 승벽을 발휘해 나간다면 몸싸움을 펼쳐 나가기라도 한다면 17이나 12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성낙송 요즘 들어서 발톱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몸은 호랑인데 아무래도 고양이밖에 안 되고 있는 성낙송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이 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7번을 차선책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의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성낙송이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린다면 성낙송의 예전 성낙송 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빼앗으면 17과 12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쉽지만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작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 레이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